안녕하세요. 경영혁신과 ERP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그 7장 ERP 도입 효과에서부터 확장형 ERP까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ERP 도입 효과입니다. 이 파트의 경우는 시험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옵니다. 이제 예를 들어서 ERP 도입 효과로서 아닌 것은 이라 해가지고 옳지 않은 정답을 고르는 문제로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거에 대해서는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간단히 알아보겠습니다. 실시간 정보 처리가 가능하다. 이제 ERP 같은 경우는 이제 네트워크로 웹상으로 이제 전 부서가 실시간으로 업무가 공유되기 때문에 이 실시간 정보 처리가 가능합니다. 그 다음으로 BPR 업무 흐름 재설계라 해가지고 BPR 효과를 가져온다. 이 BPR이라는 거는 이제 뒤에서 제가 또 자세하게 다루겠지만은 이 급진적 업무 재설계라고 합니다. 이 말은 기존의 업무를 부정하고,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를 배제하고, 이 ERP에 내장된 베스트 프로텍스를 통하여 이제 그 선진 프로세스를 도입함으로써 회사의 업무를 혁신을 가져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으로 리드타임과 사이클타임 감소입니다. 이제 리드타임은 좀 사이클보다 좀 더 큰 개념으로서 이제 예를 들어서 고객의 주문이 들어오면은 발주를 통해서 최종 그 제품을 고객에게 납품까지 그 전체의 일련의 과정을 이제 리드 타임이라고 보면은, 사이클 타임은 이제 그 중간중간에 들어가는 뭐 영업부에서 해서 고객의 주문을 받고, 그 다음 생산부에서 생산 그 지시를 내리고, 이런 조금 더 세부적인 그런 그 공정들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이 좀 나오는 게 이제 리드 타임이 증가한다, 아니면 뭐 사이클 타임이 증가한다, 이렇게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오답이 자주 나옵니다. 이제 사이클 타임 대신에 이제 뭐 결산 시간이 증가된다, 이런 식으로도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제 시간 관련해서는 무조건 감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이제 그 다음으로 투명한 경영이 가능해진다입니다. ERP를 도입하면은 이제 ERP를 접속하기 위해서는 그 사원, 이제 회사 그 개개인별로 그 아이디가 있어야 됩니다. 아이디가 있어야 되고, 그 ERP에 들어가 있는 정보를 조회할 수 있는 또 권한이 부여되어야 되는데, 이제 그 업무 처리를 하거나 아니면 뭐 결산 작업을 하거나 이런 작업들을 할 때 그 ERP 시스템에는 그 각각 개인의 아이디를 통해서 그 이력이 남게 됩니다. 그래서 이 책임 소재가 좀 분명해지고, 그다음 뭐 회계 처리에 있어서는 이 자동으로 어느 정도 분괴를 해주기 때문에 그 좀 기업에서는 이 이익을 증대해 보이려고 수익을 가대하게 잡는 그런, 과거에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ERP 시스템이 도입되면서 이제 그런 부분이 좀 더 많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제 비용 절감인데요. 이제 비용 절감은 이제 ERP 시스템을 도입하게 되면서 기존에 뭐 5명이 일하던 것을 좀 3명이 이렇게 좀 더 줄여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컴퓨터로 인해 자동화가 어느 정도 가능해지고, 그 비용 절감분이 어느 정도 매출 향상으로 이어진다, 이렇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게 직접적으로 매출 향상은 아니지만 이 비용 절감을 통한 매출 향상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고객 만족입니다. 고객 만족 같은 경우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고객하고 이제 접대 시간, 응대 시간이 좀 더 빨라집니다. 이 ERP 시스템을 통해서 이 리드 타임 감소, 이 사이클 타임 감소를 통해서 이제 고객에게 이제 뭐 물건을 납품하거나 그런 시간이 상대적으로 기존에 비해서 획기적으로 좀 짧아지기 때문에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고객 만족까지 이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 이제 BPR과 PI입니다. 이 장 같은 경우는 뭐 직접적으로 뭐 시험에 나온다고는 거의 나오진 않습니다. 그러나 이 BPR 같은 경우는 시험에 거의 자주 나오기 때문에 이 보기로 자주 나옵니다. 그래서 BPR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제 BPR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배경 지식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1980년대 이제 미국의 학자 마이클 해머에 의해서 처음 탄생하였고, 이제 당시에는 이 BPR이라는 게 그렇게 좀 환대받지 못했습니다. 왜냐?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되었으나, 이게 좋다는 거에 대해서 이론적으로는 증명이 되었으나 그 실무적으로는 이게 정말 이게 성공한다는 보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ERP에 내장된 이 BPR들은 다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이론적으로도 그렇고 실무적으로도 그렇고 어느 정도 검증이 된 프로세스입니다. 그래서
이 ERP에는 이 BPR이 내정되어 있고, 이 BPR이란 이제 업무 흐름을 재설계한다. 그러니까 기존의 업무를 부정하고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업무를 다시 설계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제로 베이스 띵킹이라 합니다. 이 백지 상태에서 업무를 다시 재설계한다 해서 이제 이 제로 베이스 띵킹, 업무 흐름 재설계라 그러고, 이를 이제 BPR, 비즈니스 프로세스 리엔지니어링, 이제 업무 흐름을 처음부터 다시 설계한다. 그리고 ERP에는 이 베스트 프로세스가 들어가 있어서 이 BPR 효과를 가져다 준다. 이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ERP의 특징입니다. 이 ERP의 특징은 기능적인 특징과 기술적인 특징, 이 두 가지로 나눠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험 문제에서 자주 나옵니다. 이 ERP의 그 기능적인 특징과 기술적인 특징 구분해서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시험 문제는 대충 이렇게 나옵니다. 이제 기능적 특징을 물어보고, 여기서 기능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반대로 이제 기술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래 가지고 이 보기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기능적인 특징이 아닌 것은 이러고 나오면은 기술적인 특징을 이제 고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기능적인 특징 한 가지 이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선진 프로세스의 지원. 이제 ERP 시스템에는 그 BPR, 베스트 프랙티스가 내장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선진 프로세스를 따라함으로써 그 회사는 자연스럽게 그 BPR, 업무 흐름 재설계를 이제 그런 효과를 달성할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다음으로 다국적 다통화 다언어 지원. 이제 ERP 같은 경우는 그 국가 간 이제 산업유형 그 국가에 따라서 그 다국적, 그다음 다통화, 다언어. 그러니까 국정 같은 경우는 그 요즘 같은 경우는 그 해외 글로벌 법인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 해외에서도 이렇게 호환이 가능한 그런 ERP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고, 이제 통화 같은 경우도 단순히 뭐 달러뿐만 아니라 해당 국가에 맞는 그런 공통 화폐 그런 거를 또 지원을 해줍니다. 언어 또한 같은 비슷한 맥락입니다. 이제 중복 업무의 배제, 그 다음 실시간 정보 처리 지원입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제가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와 같은 맥락입니다. 기존 MRP나 MRP2에서는 부서별 업무가 추진되었고, 그런 업무가 이제 통합적으로 저장되지 못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정보 불일치 문제가 발생을 했었고, 이로 인해 이제 이걸 해소하고자 이제 등장한 게 ERP에서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입니다. 이 통합 데이터베이스를 이제 수용하면서 이제 중복 업무를 배제하고, 이제 부서 간 실시간 정보 처리를 통해서 이제 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점이 있는 겁니다. 그 다음으로 파라미터 설정입니다. 파라미터 설정은 아까 좀 전에도 1강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옵션 값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생산에서 우리 회사는 뭐 입고 검사 아니면 뭐 출고 검사를 하지 않는다. 그러면은 그 사용자 설정 환경 설정 값에서 그런 출고 전 검사 아니면은 입고 전 검사 그를 이렇게 설정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설정 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설정을 하는 것을 바로 이제 파라미터 설정 지원이라 하면 되겠습니다. 이 파라미터가 지금 제가 아주 간략하게 설명드렸었는데, 이제 실제 ERP 프로그램에는 각 모듈별로 이런 파라미터 설정 지원 값이 있습니다. 다음으로 투명 경영 수단의 활용입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앞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좀 대표적으로 기업에서는 과거에는 이제 분식 회계라 해서 좀 자기네 회사를 좀 이익을 좀 과장되게 그렇게 회계를 좀 분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ERP로 넘어오면은 이제 이제 웬만한 그 회계 처리는 이 ERP 시스템이 자동 분계를 해줍니다. 그래서 그런 분식 회계의 요소들을 좀 크게 감소시켜 주었다. 이제 그 정도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제 오픈 멀티 벤더인데요. 이제 오픈 멀티 벤더란 그 다수의 시스템이라면은 뭐 소프트웨어도 있을 거고 말 그대로 하드웨어도 있을 거고, 이런 다수의 시스템을 하나로 구축할 수 있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장점은 이 소프트웨어는 예를 들어서 뭐 오라클 건데, 근데 하드웨어는 반대로 뭐 SAP다. 그러나 이제 과거에는 이 두 개의 호환이 안 돼서 각각 이 제조사가 같은
이 프로그램 모듈을 구매를 했어야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오늘날 오면서 ERP로 넘어오면서 뭐 인사 모듈은 어디 걸 쓰고, 이제 뭐 버전 걸 쓰고, 뭐 물류 모듈은 뭐 생산 걸 쓴다. 물류 모듈은 뭐 영리모를 쓴다. 이런 식으로 이 약간 연계성이 강해지고 이제 개방성이 좀 더 확대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오픈 멀티벤더란 이제 다수의 뭐 제조업체의 그런 소프트웨어나 하드웨어를 하나로 통합해서 구축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경영 정보 제공 및 경영 조기 경비 체계 구축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ERP에는 이제 다양한 정보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뭐 어음 정보라든가 아니면 뭐 재고 수준 이런 정보들을 이제 사용자에게 좀 미리 알려줍니다. 그래서 어음 만기일이 뭐 이제 며칠 안 남았다. 그래서 이제 사용자에게 이 어음 만기일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을 미리 알려줌으로써 이제 미리 대비할 수 있고 아니면은 뭐 재고 수준이 뭐 떨어져 간다. 그럼 이런 것 또한 이제 사용자에게 또 미리 알려줌으로써 미리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기술적인 특징입니다. 이제 첫 번째가 강기형 데이터베이스인데 이 강기형 데이터베이스란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그 원장형 통합 데이터베이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강기형 데이터베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우리가 흔히 사용하는 엑셀 있죠? 엑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게 어떻게 이제 강기형 데이터베이스냐? 우리가 이제 ERP에 예를 들어서 이제 사용자 사원 정보를 입력합니다. 사원 정보를 입력하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그 사원 정보에 대한 가족 정보를 또 입력합니다. 또 사원 정보에 관련해서 또 급여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제 나중에 이제 이런 그 제가 입력한 값들이 이 사용자 필요에 따라서 사원 누구, 그 다음 가족이 뭐 부모를 부양하고 그 다음에 호봉이 몇 호봉 이상 이렇게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이렇게 조회를 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엑셀에서 그 필터를 거는 거와 비슷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ERP 시스템에는 그 강기형 데이터베이스를 채택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이제 객체 지향 기술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노트북하고 그 데스크탑을 그 비교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제 기존에는 그 일원화된 그 소프트 정보 시스템이었다면은 이제 ERP 시스템으로 넘어와서는 이제 다원화된 이제 모듈별로 이제 사용자 요구에 따라서 바꿀 수 있는 그런 이제 기술을 채택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다음으로 이제 케이스 툴과 4세대 언어 사용입니다. 이제 ERP 이전에는 뭐 MRP나 MRP2에서는 일부에서는 그 이 프로그램 로직을 짤 때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자가 그 직접 타이핑을 하면서 그렇게 로직을 짰었습니다. 메모장에. 그러나 이제 ERP로 넘어오면서 오늘날 ERP 정보 시스템 같은 경우는 그만큼 규모도 많고 규모가 방대해지고 또 프로그램 자체도 되게 복잡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개발자가 느끼는 부담감도 상당히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등장한 게 뭐냐? 이제 케이스 툴이라 해가지고 이런 프로그램 로직을 짤 때 이 컴퓨터가 보조를 해주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그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시는 분들은 아마 아시겠지만은 그 컴퓨터 공학과에 다니면은 보통 소프트웨어 언어보다는 그 하드웨어 언어를 많이 다룹니다. 그리고 그 하드웨어 언어 로직을 짤 때 그 이클립스라는 그 프로그램을 많이 사용을 합니다. 거기서 이제 4세대 언어 그러니까 그 로직을 짤 때 로직을 입력하다 보면은 그 프로그램 이클립스라는 그 프로그램에서 이 로직이 문제가 없는지 아니면 오류가 없는지 실시간으로 검증을 해줍니다. 그러면서 이 사용 개발자에게는 그 처음부터 끝까지 개발자가 원했던 그 시스템의 그 목표까지 최종적으로는 그 개발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 역할을 해주는 게 바로 이 케이스 툴입니다. 그리고 이 4세대 언어라고 하면은 보통 이제 C++이나 자바 이제 그 다음 MS, SQL 뭐 이런 게 있는데요. 이제 4세대 컴퓨터라고 하면은 오늘날 여러분들이 그 사용하는 컴퓨터를 말하고 그 4세대 언어라고 하면은 그 4세대 컴퓨터가 사용하는 언어가 바로 이 4세대 언어입니다. 이 4세대 언어의 특징은 그 일반 영어 문장으로 해가지고 그 일반 영어 그 문장처럼 그렇게 프로그램 로직을 짤 수 있다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 일반 영어 문장이 아닌 그냥 순순히 그 프로그램 컴퓨터 언어를 직접 입력했던 반면에 오늘날에는 그 영어 문장으로 뭐 if not 문장, if not 구조 아니면은 A가 아닌 B다 뭐 이런 식으로 쉽게
좀 대중적으로 다가온 게 바로 이 4세대의 특징입니다. 다음으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입니다. 이제 클라이언트란 이 사용자, 고객이란 뜻이고 서버란 이 제공하다, 그 제공자 그런 역할을 해줍니다. 그럼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 무엇이냐? 좀 더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우리가 이 ERP 시스템을 사용하면은 다수의 사용자가 있을 겁니다. 이게 클라이언트, 사용자라고 보시면은 이 컴퓨터마다 개개인이 통신을 할 때 이 서버가 없다면은 이 물리적으로 이 통신선을 다 깔아줘야 됩니다. 만약 이 사람이 이 사람하고 통신을 하고 싶다면은 또 이 사람에게도 이 통신선을 깔아줘야 되고 뭐 이 사람한테도 깔아줘야 되고 결국에는 이 통신선이 물리적으로 엄청 길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이 통신선, 이 설치 비용이 너무 좀 가다하게 많이 발생하다 보니까 이 서버를 도입한 겁니다. 그래서 기존 이렇게 클라이언트가 있으면은 가운데다 이 서버를 설치해 주는 겁니다. 이 서버를 설치해 주면 장점이 뭐냐? 단순히 이 통신선을 서버에만 연결해 주면 이 통신 문제는 다 해결이 됩니다. 만약 이 사용자가 이쪽 사용자하고 좀 통신을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 서버에다가 단순히 요청만 하면 됩니다. 그럼 서버는 다시 이 사용자하고 이 통신 교환을 통해서 이 사람이 원하는 그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그래서 이런 구조가 바로 이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ERP 같은 경우는 이제 다수의 클라이언트 사용자들에 의해서 그 하나의 그 서버를 통해 결과적으로는 그 데이터베이스, 원장용 통합 데이터베이스라는데요. 이제 여기서 필요한 정보를 가져와서 이 사용자들한테 제공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입니다. 자, 그 다음으로 이 비즈니스를 수용하는 멀티티어. 근데 이 멀티티어가 다층 구조입니다. 그럼 이 다층 구조라는 게 뭐냐? 제가 방금 설명드린 그 클라이언트 서버 시스템이랑 비슷한 맥락입니다. 자, 우리가 이 다층 구조에는 크게 클라이언트 계층, 그 다음에 서버 계층, 그 다음에 데이터 계층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는 그 필요한 정보를 이 서버에다 요청을 하게 되고, 이 서버는 또 사용자가 요구한 정보를 그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계층이라 합니다. 데이터 계층에 통신 연결해서 필요한 정보를 다시 가져와 줍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는 사용자에게 다시 전달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다층 구조랍니다. 이 계층이 여러 개 있다 해가지고 이 다층 구조라고 합니다. 통상적으로는 보통 3개의 계층으로 구조되어 있는데 경우에 따라서는 이 중간에 서버가 하나 더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이제 구조 같은 경우는 제가 이렇게 다수의 계층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이 이유는 제가 앞서 설명드린 이 객체 지향 기술과도 어느 정도 연관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ERP 정보 시스템을 사용하다 보면은 가끔 서버가 느려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경영자 입장에서는 이 서버를 바꾸고 싶은데 과거에는 이게 일체형, 일원화돼 있어가지고 이 서버 시스템을 통째로 바꿔야 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다층 구조로 하면서 이 사용자 필요에 맞게 만약 사용자 컴퓨터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러면은 이 클라이언트, 사용자 컴퓨터만 바꾸면 되는 것이고 만약 서버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그럼 이 서버만 바꾸면 되는 것입니다. 뭐 데이터 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장점은 이렇게 물리적으로 이 공간을 둠으로써 약간 보안성의 요건 좀 더 강화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외부 망으로 해서 바이러스가 왔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는 최종적으로 데이터 계층까지 침투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 각각의 사용자 컴퓨터에도 뭐 백신이 있을 거고 서버에도 뭐 어느 정도 백신 그런 게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바이러스가 침투할 때 이 침투를 약간 거르는 그런 그물 같은 역할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서버를 이 계층을 이 여러 개로 나눈 이유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ERP 성공, 그 다음 실패 요인인데요. 이제 좀 핵심적인 것만 좀 다뤄보겠습니다. 성공 요인에서는 이 커스터마이징, 최소화가 진짜 핵심입니다. 이제
이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 게 이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화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커스터마이징을 최대화한다는 것은 그만큼 이 ERP 시스템에 내장된 선진 프로세스를 거부하고 자기네 현업 업무에 맞추겠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따라서 이 커스터마이징은 최소로 진행하는 게 좋습니다. 이제 그다음 나머지는 그래도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자주 나오는 게 이 가시적 성과를 거둘 수 있는 부분부터 집중한다. 이 시험 오답으로는 이 거시적 성과라고 이렇게 많이 나오는데, 거시적 성과가 아닌 눈에 보이는 것부터, 그렇게 가시적인 성과부터 이렇게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진행을 해 나가야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이제 실패의 요인인데요. 이제 이게 오답으로 자주 나오는데, 이제 어떤 게 있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IT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그랬는데, 이제 이거는 틀린 말입니다. 그럼 어떤 게 맞냐? 이제 현업 중심의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게 옳은 정답입니다. 왜 그러냐? 이 ERP 솔루션 같은 경우는 이 어떻게 보면 IT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 사용자들이 많이 착각하는 게 ERP 정보 기술을 도입했다고 해서 이 IT 중심이라고 이제 착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IT 중심이 아닌, 그래도 이 오프라인에 있는 정보들을 그대로 ERP 정보 시스템에 옮겨가는 거기 때문에 이 현업 업무의 중심으로 이렇게 프로젝트를 이어나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현재의 업무 방식을 고수 및 추진인데, 이거는 아까 말씀드린 커스터마이징의 최소화와 관련이 있습니다. 이는 ERP에 내장된 선진 프로세스를 따라가려고 최대한 노력을 해야 됩니다. 정말 어쩔 수 없으면은 이 커스터마이징을 어느 정도 진행을 해야겠지만은, 가급적 이 커스터마이징, 이 현업 업무의 업무 방식을 좀 배제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업무 단위별 추진이 아닌 기업 업무를 아우를 수 있는 통합 추진이 정답이고요. 그 다음에 기업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ERP 패키지 선정이 아닌 자사에 맞는 ERP 패키지 선정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 ERP를 도입했다고 해서 이 단기간에 효과를 기대할 것이 아니라, 이 어느 정도 ERP가 이 회사에 안정이 되고 한 1, 2년 그렇게 좀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나타나므로 좀 길게 보시고 가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능, 사용자의 자질 부족인데, 이거는 이제 교육을 통해서 이제 ERP 사용자 그리고 관리자들의 교육을 통해서 이거는 보완해 나가야 하는 그런 요인입니다. 이제 그 다음 확장형 ERP인데요. 이제 첫 번째 확장형 ERP의 등장 배경. 이거는 크게 시험에 나오진 않습니다. 그냥 가볍게 그냥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확장형 ERP의 주요 특징. 이 주요 특징 같은 경우도 그렇게 시험에 나오진 않기 때문에 그냥 한 번만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중요한 게 이 확장형 ERP 발전 사항입니다. 요거는 이제 시험 문제 자주 나오므로 이제 반드시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 이 고유 기능의 추가 보완입니다. 이 고유 기능이라 하면은 단순히 기업 ERP뿐만 아니라 회사 산업 유형에 따른 SCM이라든가 아니면은 CRM이라든가 그런 부가적인 기술이 좀 더 추가되고 이제 그쪽으로 점차 발전해 나간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 다음 경영 혁신 분야, 그 다음 정보 기술 분야. 점점 이제 이제 ERP가 기존에는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이렇게 도입해서 썼다면은 이제 앞으로는 약간 클라우드 그런 방식으로 이제 ERP가 나아가고 있다. 이제 그냥 가볍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전문화 분야 확대. 이것도 그냥 한번 가볍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는 내용보다는 이 큰 제목 이걸 좀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이 확장형 ERP의 종류인데요. 이거는 어떻게 보면 다 암기를 하셔야 되는데, 좀 요령을 제가 좀 어떻게 노하우를 드리자면은, 이 전략적 기업 경영 시스템 SEM 요것만 외우시면 솔직히 거의 시험장에서 틀릴 이유는 없습니다. 이 전략적 SEM 같은 경우는 크게 종류가 4가지 있습니다. 균형 성과 측정표 BSC, 그 다음에 가치 중심 경영 VBM, 그 다음에 전략 수립 및 시뮬레이션 SFS, 그 다음에 활동 기준 경영 ABM. 그래서 요 4가지만 이 한글과 이 약어 이거를 그냥 외워 가시기 바랍니다. 반대로 이 비즈니스 지원 시스템도 나오긴 하는데, 이걸 외우시면은 이거는 이게 아닌 것들을 고르면 시험에 충분히 정답을 맞출 수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간단히 한번 읽어보시고, 그리고 이 네 가지는 반드시 암기를 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경영혁신과 ERP에 대해서 배워봤는데요. 이제 다음 이 시간에는 본격적으로 이제 생산 이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